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4페이지죠. 44페이지부터 수업이 들어갑니다. 18번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우리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보증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을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인데 병이 보증을 섰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를 쳤거나 강박을 했으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친 거기 때문에 상대방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좀 중요한데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행위죠. 따라서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때는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손해보고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취소를 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은 X가 되고요. 5번처럼 취소를 안 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지문은 항상 뭐죠? 맞는 지문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19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뭐죠? 4번이죠.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4번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고 나머지 문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이 답인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번 법률행위 외용만 존재할 정도로 피의자의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는 아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매수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 건축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3번 표의자의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문은 뭐죠? X죠. 4번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는 지문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5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도달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그것만으로 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배 영역 내 진입한다는 말은 꼭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지배 영역 내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도달이 되기 때문에 5번 의사표시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21번이 나오죠. 옳지 않는 지문을 찾으란 얘기인데,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요,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않아요.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또 만약에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보시면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지문이네.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까지 끊어볼게요.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기망을 했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침묵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알려줄 의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2억 2천만 원에 팔래요. 이랬을 때 저에게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땅 2억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라고 말할 고지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2억이란 사실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2억 2천에 매매 계약을 하면 그것은 사기가 아닌 거니까
4번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은 반복적이죠.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3번 맞는 것을 찾는데 쉽죠.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가 있죠. 3번 비진입 표시나 통정어휘 표시나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휘 표시는 계약에만 가능하다. X가 되고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죠. 5번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하게 돼요? 유효하게 되고요. 맞는 지문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24번부터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달이 돼야 되고요. 도달되기 위해서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편지를 받긴 받았는데 그 편지에 수취인이 잘못 기재가 됐어요. 내지는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다면 손에 들고 있더라도 지배 가능성이 있더라도 안 읽어볼 것이다.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지배 영역 내 진입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도달이 됐죠.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 되고요. 3번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답장입니다.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생한 때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 4번은 맞는 지문인데 큰 의미 없고 5번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4번이겠죠. 그죠?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않으면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됩니다. 26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을 보시고 2번 공시송달인데요. 자, 우리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법원 게시판에다 게시하면 뭐 2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구체 내용은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민법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 공시송달하게 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소재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공시송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민법 제12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간은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바 다음 중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가 아닌 것은 일단 도달주의 예외는 결국 뭐죠? 발신주의인데 발신주의는 대표적으로 뭐죠?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제예요. 따라서 2번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고요. 3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인데 최고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고 4번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도 뭐죠?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사원충의 소집 통지는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 다 발신주의지만 1번은 원칙에 따라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것이죠. 29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 등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지적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도달됐음은 누가 입증하게 되냐면요.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표의자 입장에서는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조심할 것은 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과 달리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기억,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뭐가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니은번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추행한다는 본인의 뭐가요? 등기 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된 적이 없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죠? 간주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디귿번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도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디귿은 답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그러니까 미음번은 좀 다른 취지인데 일단 뭐 내용 증명이든 등기 우편이든 간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직 가능성이 있어야 뭐가 돼요? 도달되는 거죠. 따라서 리을번처럼 주소지에 배달됐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고요. 미음번은 읽어보시면 당연히 도달되지 않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심야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의사표시가는 부분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될 수 있으면 사례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 사례 문제를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짜증스럽고 좀 힘들긴 하더라도 사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극복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전형적인 사례죠. 1번 보시면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근데 이 증여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라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원칙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이 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선이라면 유효든 무효든 따질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냐하면 을이 선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병은 선이면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갑에게는, 뭐 답만 보면 되겠죠. 그죠? 5번 보시면. 1번부터 봐야 되겠다. 그죠?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이 악의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합니다. 2번. 을의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 을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하기 위해선 모르는 거 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죠. 무효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요거는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얘기니까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죠. 무효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점유했다면, 병이 선이라면 무효든 유효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죠.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문만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판례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임으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수리되지도 않을 줄 알았다. 또 형식상 제출했다는 말은 간둘 마음이 없으면서 간두겠다고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요. 물론 자신도 알고 했으니까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다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계속 보시면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이므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3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가 준용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5번.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이고까지 끌어오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이 원칙적으로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효해요.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넘겨보시면 3번 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도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보통 내면은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3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죠. 이런 사례죠.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강제 집행할까 봐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 매매를 해서 갑일에게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요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이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갑을 대회에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가장 매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제3자라고 하는데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주의하실 것은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요. 누가 실을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3자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면 무효이긴 한데 병한테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뿐인 거죠. 따라서 병 스스로가 무효니까 무효라면 가져가 라고 주장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다음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사례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그러면 병이 악이라면 뭘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가장매매란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제3자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죠.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병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K는 갑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전에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갑과 을사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제3자가 선이면 유효하고요.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전득자인 저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수의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부동산, 이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상태이다. 맞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뭘 해줬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는 거. 요거만 다른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병은 자신이 저당권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저당권을 취득하니까요. 따라서 2번 병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로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매매 계약이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을 간의 무효 계약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얘한테는 뭐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을 대리로 내수어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병은 선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죠. 5번도 물론 뭐죠? X죠.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문제 보시면 뭐 특별한 것 같지만 첫 번째 사례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답만 보시면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인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것이 맞죠. 왜요?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